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1월 9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정말 춥네요. 내일 날씨가 오늘보다 더 춥다고 보이는데 주말 사이에 약간 날씨 좀 풀린다고는 들리지만 오늘 내일 진짜 저희 여의도 쪽은 지금 한강 쪽에 강바람이 또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좀 낮에 미팅이 좀 많아서 왔다 갔다 많이 걸어 다녔는데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기 유의하시고 마스크 끼면 확실히 마스크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콧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찬바람을 좀 덜 맞게 되면 확실히 감기나 여러 가지 질환에 좀 도움이 되니까 최근에 뭐 독감 환자도 많고 시장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마스크도 좀 끼시고 이 방안을 철저하게 좀 하시면서 다니실 때 춥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배짱님께서 부장님 살 빠지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요즘에 살이 빠질 만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시장이 연말에 되게 안 좋았을 때 스트레스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종목장이 좀 되긴 되는데요. 역시 연말에 고객들 계좌들이 많이 좀 힘들게 진행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좀 쉽지 않죠. 그래도 1월 달 접어들면서 굉장히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나 IT 쪽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섹터들이 꽤 올라와서 계좌들 관련된 부분들은 회복이 거의 다 되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신경이 계속 쓰이고 있어서 요즘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내 여러 가지 이슈들도 또 머리 아픈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열심히 또 해야죠. 그리고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잘 지내고 있고 목소리도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맑고 고운 목소리로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와 유리기판, 화장품 상승 출발한 가운데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주, 진단키트 백신, 역시 오늘도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전선과 변압기 등 제한적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ADR이나 이런 지표들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일부 제한적인 상승 섹터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강세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좋았죠. 어제 좀 쉬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폭이 좀 좋았습니다. 강세 출발 보이면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세로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양주체 매물 출회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지표와 그다음에 FOMC 의사록 내용 영향 때문에 상승했던 시장 금리가 또 안정화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됐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 부과를 위한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시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였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7%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ADP 민간 고용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영향 때문에 재차 하향 안정화 좀 되는 듯 했는데 금리 중요도가 요즘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미국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FOMC 의사를 보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긴 하지만 이미 트럼프 리스크 선반영됐다. 그래서 하향 안정화 요인으로 어느 정도 집어들면서 FOMC 의사록 이후에는 조금 안정화를 찾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에 5거래일 연속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조선과 전력기기, 음식료, 보일러 등의 호실적 수출주 중심으로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은 순매도가 나타났고 반면 개인과 기관은 현물 순매도 양상이었고요. 거래대금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도 거래대금이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고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ES에서 유리기판 실물 공개한 SKC가 오늘 급등을 보였고 여기에 따라서 앱솔릭스 유리기판 생산 물량 예약 완료 시사를 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테마가 역시 강세를 보이고 했고 YC캠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자, 52주 신고가 낸 모습도 있습니다. 전력기기 HT 현대일렉이라든지 조선주 가운데 HT조선, 한국조선해양이나 한화오션 이런 종목들도 52주 신고가가 장중 나왔고요. 보일러 관련주 경동나비엔 등의 수출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너무 춥다 보니까 또 경동나비엔 눈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호실적에도 주가가 좀 쉬었던 삼양식품이 25년 올해 P와 Q, 물량과 그다음에 가격 동반 상승 기대가 되면서 삼양식품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출 호조에 따른 강달러 마진 개선 기대감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AI 수출 통제 전 세계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다소 좀 반사 수혜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업종은 산업부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마련했다 이야기 들렸고요. 트럼프의 조선협력 기대감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과 정책까지 긍정적으로 다소 좀 반영이 되면서 역시 조선과 조선기자재, 엔진 뭐 이런 쪽이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휴머노이드 진출 소식과 그다음에 로봇 솔루션 기업인 시메스가 최태원 회장과 젠슨 왕과 로봇 AI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도 약간 반응을 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일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예정입니다. 1월 FMC 전 경제지표에 따른 변동성 확대 지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자, 코스닥은 금리 부담 때문에 7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CES 2025 수혜주 옥석 가리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대형주가 부진한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라 수익률 차별화되는 종목 장세가 역시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ES 2025에서 유리기판 공개한 SKC가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테마 모멘텀이 역시 오늘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테마는 젠슨왕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 멀었단 발언 어제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관련주 급락 연동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역시 테마군들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11월 이후 형성됐던 박스권 상단인 2520에서 2540 정도에 대한 단기 급등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4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매물 돌파 지수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 2540 코스피가 돌파가 된다면 상당히 단기 과열로 부담됐던 등락에 대한 수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돌파한다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17일 이후에 작년 7월 17일 이후에 형성됐던 2540 돌파 여부가 일단은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2540포인트 돌파 안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 2520포인트는 선행 PER 기준 8.6배 그리고 선행 PBR도 0.83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가격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2540이 2400포인트죠. 그러니까 그게 깨지고 나면 한 2370, 2380 정도니까 3번 정도 계속적으로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타났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2400포인트 언더로 내려가니까 바로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2520포인트 같은 경우는 선행 PBR 0.83배로 상당히 아직은 매력적인 구간이죠. 2024년 평균의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 추세가 좀 약화되고 있고 밸류에이션과 금리 부담이 역시나 미국 시장에 좀 상존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국내 시장이 코스피가 밸류에이션 레벨 저점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입장에서는 사실 코스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시선이 이동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시 외국인들 오늘 현물을 대규모로 사는 모습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모습이 보이고요. 글쎄요, 뭐 올라가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빠지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뭐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많이 빠지긴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니냐 계속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종목 장세나 어떤 종목마다 어떤 스토리가 있고 올해 실적이 좋아지고 괜찮아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수출주 이런 종목들은 꽤 괜찮은 수익률 게임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1월 이후에 상당히 좀 괜찮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월에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종목별마다 쭉쭉쭉 뽑아내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오늘 음식료와 담배, 화학, 운송장비, 부품주가 강세였고요. 반면 건설과 부동산, 오락문화 약세였습니다.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젠슨왕 CEO가 회동을 하면서 HBM 개발 속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점 SK 하이닉스가 오늘 좋았고요. 말씀드렸던 SKC가 유리기판에 엔비디아향 공급을 시사하면서 강세 지속했고 필옵틱스 등의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말씀드린 대로 젠스랑 CEO가 또 발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조정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 따라서 뭐 i1 플러스라든지 엑스게이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든지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약세였습니다. 2차 전지 업종도 약세였는데 오늘 LG 엔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뜯어보면 LG 엔솔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좀 쇼크예요. 쇼크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2,255억 원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IRA AMPC 세액 공제를 포함한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AMPC를 제외하고 난다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28억까지 대규모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렸던 AMPC가 거의 한 4천억 가까이가 AMPC가 들어왔는데 3천 몇백억, 4천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걸 빼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6천억 넘게 적자라는 거죠. 심각한 적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OPM이 마이너스 9.3%로 나오니까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서 LG 엔솔도 4% 이상 빠졌고요. 그 외에도 캐즘 장기와 중국 업체와의 점유율 격차 우려 등의 삼성, SDI나 LNF, LG화학 등의 업종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역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국 판매량 전년 대비 49% 급증으로 나타내면서 기아는 조금 올라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규모의 국내 투자를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부품주가 오전장에 좀 좋았었는데 오후장에는 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더 좀 아쉬운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기기와 제약주가 강세였던 반면 금융과 석유, 섬유, 의료중이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종목들마다 지금 스토리가 있고 올해 실적이나 4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섹터들, 특히 오늘 보면 화장품 섹터,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펌텍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4분기가 실적이 좋고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되는 종목들은 꽤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아마 제 원고가 아마 지금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PD님 자료 좀 업로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지금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신 분이 계시네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한 두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입니다. 띄워주시면, 미국의 코어 PC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12월 FMC 의사록과 월러 이사의 발언 정리를 좀 하는데요. 자, 12월 의사록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근원 상품, 코어 굿즈와 주거비 제외하면 뭐 시장 기반의 근원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은 물가가 인플레 안정 국면과 비슷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민감해지고 기업의 판매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등 실제 시장 참여자로부터 연준이 보고받은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자,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인플레 둔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현재 상황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로 이사의 금일 발언과 유사하면서 12월 FMC보다도 좀 더 도비시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인해서 결국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에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관세가 인플레에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올해 금리 인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상당히 도비시하게 강조했다고 알려집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 여력 축소되는 국면에서 관세 부과가 지속적인 인플레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언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자의 어떤 여러 가지 관세 부과가 뭔가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금리 인하 경로를 발목 잡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한국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았죠. 작년에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9.6% 코스피가 빠졌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면 외국인 기준에서는 훨씬 더 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작년 코스피가 많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환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시장이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어땠나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MSCI 마켓 쪽에 왼쪽 보시면 24년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YTD 올해 프라이스입니다. 작년 기준 USD 프라이스 리턴을 보면 이 환율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24.5%나 급락했다는 거죠. 제일 아래쪽에 코리아가 나와 있죠. 노란 색깔로 보시면은 환율 기준 USD 프라이스 리턴으로 본다면 지금 이게 거의 급락해서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 수준. 꼴찌 수준. 근데 오른쪽 보세요. 25년 접어들면서 지금 상당히 한국이 가장 높은 지금 시장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물론 뭐 1월 초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시장 꼴찌였는데 하락폭이 제일 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저가 매력도가 좀 부각되면서 상당히 단단한 시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자료는 시장 이야기 바이 제이슨이라는 플랫폼에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업로드 됐으니까 자료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V라인이 더 심해졌다고요? 네. 살 빠지면 좋죠, 뭐. 예, 살 빠지면 좋습니다. 예, 화면상에 좀 더 날렵하게 보이고 V라인이 더 생기면 피부과 안 가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 관련된 쪽입니다. 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 뭐 바이든 행정부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수출을 제한할 계획으로 보고 있고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이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CES 현장에서 젠슨왕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동을 하면서 최 회장이 직접 엔비디아의 관계가 견고함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더 빨리 HBM 다음 세대를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최근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를 좀 더 넘어서고 있다라고 확인했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언제 뒤집힐지는 모르겠지만은 서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로봇을 주제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SK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차기 GPU RTX 50 시리즈에 마이크론 칩이 사용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패싱된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다만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내고 GeForce RTX 50 시리즈는 삼성을 시장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GDDR7 제품이 들어간다고 공식화하면서 기존 발언을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SK하이닉스가 괜찮았고 그다음에 YC캠, 에이펙트, JT, 유니테스트, 기가비스, 엑스콘 등의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 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알로케이션, EM 아시아 쪽의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분배,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나 이거인데요. 자, 작년 보세요. 작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자, 본 자료는 KK 컨템포라이즈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에 따르면은 그 외국인 순매수가
2,760억 정도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23년 8월 16일 이후로 최대치까지 지난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날 23년 8월 16일 동안 5,200억 순매수 들어왔었고 그때는 종가가 8만 200원까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샀고요. 기관들이 팔았죠. 실질적으로 롱머니 그리고 헤지펀드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좀 들어오는 것 같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만의 TSMC를 매도하면서 교체 매매 수요가 주요 배경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순차적인 저점의 뷰가 상당히 나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조차도 선반영됐다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모건 스탠리까지도 리포트를 냈죠. 그리고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회복 뷰에 대해서 때마침 CES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세론 뉴스가 겹치면서 TSMC 정도로는 상당히 또 팔았고요. 오히려 TSMC 포지션 차가 있는 것도 일정 어느 정도 되면서 그쪽을 좀 줄이면서 전자 쪽으로 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YTD 달러 기준 플러스 6.7% 정도 되고 있는데 글로벌 수익률 1등 관련해서도 역시 전반적으로 아시아 펀드 입장에서는 한국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가격 모멘텀이 관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SOX 같은 경우도 4.7% 글로벌 2로 이제 올라왔고요. 아시아 2위, 뭐 호주 3위 이렇게 3%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EM 신흥국 아시아 펀드들은 작년 4분기에 삼성전자를 언더웨이트 이미 이제 많이 팔았다. 아까 표를 보여드린 게 그겁니다. 이미 언더웨이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위치이고요. PBR 기준 뭐 0.9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51선 저항이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었고요. 전반적으로 말하면 121선인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요 저항선은 심리적인 마디지수는 6만 원 선 정도 될 수 있겠지만 100일선 같은 경우는 61,300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AI 쪽의 사업 진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오늘은 좀 아쉽게 약간 밀리긴 했지만 기관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역시 샀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괜찮았는데 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올해 1분기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생산량을 약 70만 개에서 80만 개까지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분기 출하량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당초 업계 예측은 약 55만 개 정도가 예측이 됐지만 70만 개에서 80만 개까지 올라올 것으로 봤죠.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블랙웰 생산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LS증권에서 오늘 소부장, 최근에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급등 코멘트를 좀 냈습니다. 역시 11월 초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그동안 과도한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요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투자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서는 CXMT의 블랙리스트 등재,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CXMT가 미국의 블랙리스트 등재되면서 추가적인 제재와 이구안신 정책 확대로 인한 스마트폰 재고 소화를 기대된다는 입장에서 IT 쪽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으로 보면 좀 슬림화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수성이 존재하는 종목들 역시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ISC, HPSP 이런 종목들 좀 더 선호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유리기판이라든지 CXL, 자율주행, 로봇 등의 차세대 기술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모멘텀을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유리기판 정도로 이제 LS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SKC, 필옵틱스, ISC, YC캠, HP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IT 쪽의 소부장 쪽을 좀 더 슬림화해서 보자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말님께서 소부장보다는 박부장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존재감이 다르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어제도 관련해서 올라왔고요. 말씀드렸던 CES 2025에서 SKC 유리기판의 엔비디아 향 공급을 시사하는 발언을 재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놓았다는 겁니다. 젠슨왕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SK그룹의 부스를 찾아 부스 내 전시된 SKC의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모멘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팔고 왔다. 젠슨왕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SK그룹의 부스를 찾아서 부스 내에 전시된 SKC의 유리기판 모형을 딱 손에 잡고 들어 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SKC가 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젠슨왕 CEO를 상대로 직접 유리기판을 판매하고 왔다는 식으로 짐작할 수 있는 코멘트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역시 SKC를 포함한 YC캠, 필옵틱스, 태성, FNS테크, JNTC 등의 유리기판 관련 테마가 오늘도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은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가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력 수요 전망은 역시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특별하게 새롭게 또 제가 다시 설명을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지난달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23년 기준 미국 전체 전력의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전체 전력의 4% 정도가 이제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28년까지 가면 전체 최대 12%까지 증가할 것이다. 거의 한 3배 정도 더 증가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그만큼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 상향에 따른 전력 인프라 증가가 기대된다.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의 이야기입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당선이 더욱더 가속화시킬 제조업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 생산 시절의 국내 이전이죠. 미국으로의 이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 역시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더욱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가 AI 등의 첨단 산업 격차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전력망 인프라 구축 수혜에 국내 전력기기의 업체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최근에 나왔었고요. 또한 최근 한파가 이루어지면서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한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춥고 그런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비버리 힐스 쪽에 LA 쪽에 대규모 불이 나면서 좀 이제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한파로 인해서 기온이 영하 10도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국내에도 겨울철 전력 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력고르서에 따르면 오후 4시에서 5시 최대 전력 수요가 91.4기가와트까지 오늘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고 내일도 한파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력 수요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쪽에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한파 이슈도 역시 전력 수요나 전선 이쪽에 관련된 주가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오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오늘도 이제 백신과 제약주가 일부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HMPV, 인간 메타 뉴모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엠폭스 관련주도 지금 중국 쪽에서 엠폭스 대규모 전염병이 또 돈다. 오늘 또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독감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해외 국가에서 유행하는 사람 메타 뉴모 바이러스 입원 환자 물론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신종 엠폭스 환자가 또 늘어나고 있다. 오늘 오후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겨울철 들어가면서 이렇게 관련된 바이러스 이슈가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주가들이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갈 것이냐 문제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계속적인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에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증상 보인 의심 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이 73.9명. 이게 최근 2016년 이후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 전주 대비해서는 한 2.41배 정도까지 급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국내 HMPV 입원 환자가 49주 3.2%에서 52주 5.3%로 4주 만에 2.1%포인트 증가하는데 국내에서도 관련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에 이어서 HPMV도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고, 여러분들 꼭 손 계속 잘 씻으시고 당분간 마스크를 좀 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대용제약, 에스티팜, 뭐 K바이오, 뭐 파미셀, 진원생명과학, 유바이로직스, 수젠텍 등의 일부 제약업체, 의료기기, 그 다음에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진단, 시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도, 진단 키트 관련주도 주가들이 오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춥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걸리면 뭐 몸도 아프고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하고 상관없이 개인 건강, 위생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참 좀 조심을 해야 될 타임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부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폭은 좀 뭐랄까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상승폭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슈가 있었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24조 3천억을 국내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올해 현대차 그룹의 투자액은 이전 국내 최대인 2024년 20조 4천억 대비 약 19% 증가한 금액입니다. 금액으로서는 3조 9천억이 증가했고, 현대차 그룹이 올해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라고 해서 24년에 투자 집행 금액이 20조 4천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4조 3천억 정도로 역대 최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분야가 전체 67%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부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상 투자, 그 다음에 8조 원 정도의 부품과 철강 건설, 금융, 물류, 방산 등의 이야기도 있고, 지금 제철 관련된 뭐 철강 이쪽도 지금 미국 쪽에 현지에 뭐 뭔가 만든다. 왜냐하면 이제 후판 가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좀 만들어서 현지 관련된 자동차 완성차에 또 부품 조달 이런 것들 관련해서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 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7일 현지 시간 보도자를 통해서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판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홈쇼핑에서, 국내에서도 홈쇼핑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아마존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판매를 본격적으로 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보스턴, 시카고, LA 등의 미국 54개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미국 소비자들은 아마존 오토스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금융 서비스를 받아 결제한 뒤에 원하는 곳에 현대차 딜러 매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의 모델과 트림, 색상, 기능 등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령 일정도 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온라인에서 차를 사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죠. 뭐 요즘에 뭐 글쎄요. 우리나라도 당근에서 집도 아파트도 판매하잖아요. 당근에서 뭐 10매덕짜리도 당근에서 아파트도 지금 매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는 자사 제품이 아마존 오토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초의 브랜드이고 현재 유일한 브랜드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에 걸리는 시간을 15분 정도로 단축시킨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한 대 사는데 15분밖에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이슈도까지 있었다. 대규모 투자도 이야기됐고요. 그래서 뭐 기아나 뭐 현대모비스, SL 화신, 에코플라스틱 등의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좀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 그런데 상당히 조금은 지금 뭐 상승폭은 너무 이제 취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 섹터의 상승폭은 다른 종목들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당근에서 집 파는 거 모르세요? 당근에서 개인적으로 집 올려놓고 거기서 매매 올려놓습니다. 실제로. 예. 저희 동네도 당근에서 아파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올라오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에서 차도 당일 팔잖아요. 중고차 같은 경우도 당근에서 거래를 하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아마존에서 차를 팔지 마라 그럴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컨테이너 운임 강세 지속에 대해서 일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25년 1월 3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가 2,550
225로 2,505포인트로 전년 대비 129.1%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여러 변수가 종합되어서 예상보다 높은 운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리포팅을 했습니다. 운임 강세 요인은 미국 동부 항만 파업 가능성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요.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화물 이송이라든지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기, 컨테이너 선사의 얼라이언스 재편 2월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운항 효율성 하락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장기 공급 증가에 따른 운임 하락 기대는 존재하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임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SCFI 추이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치솟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카운트넷선 영손료 추이도 조정 이후에 다시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컨테이너 운임 변수 요인 점검입니다. 이 보시면은 첫 번째 미국의 동부 항만 파업 여부입니다. 파업 가능성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긴급 할증료 부과 예고되고 있다 이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 재편입니다. 2월 달인데요. 대부분 멤버 변화로 인한 서비스 변화가 2월달 이후로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시적으로 서비스 차질과 운항 효율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 여부 및 시점인데요. 여러 가지 부과 관세 때문에 화물 선적 관련해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임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홍해 통행 재개 여부입니다. 홍해 통행은 대부분의 컨테이너 선사들이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통행이 재개될 경우에는 뭐 큰 폭의 운익 하락 요인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좀 이렇게 중단이 돼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 호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기 지표가 계속 나오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아질 수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높은 이런 SCFI 컨테이너 운임 지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뒷받침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HMM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2조 9,0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082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비 1,572%나 급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 역시 컨테이너 운임 강세와 함께 환율 상승이 반영되면서 지금 HMM 관련된 실적이 컨센에 부합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25년에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HMM이 1조 7천억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에도 운임 강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컨센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HMM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S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HMM 등의 일부 해운주가 주가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폴란드 방산 수출 무산 우려 때문에 일부 방산주가 꽤 많이 빠졌었는데 종가 무렵에서는 좀 약간 땡겨 올린 모습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군과 방산업체 관계자들 많은 일용해서 폴란드 정부가 계엄을 기점으로 방한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렇게 기사를 띄웠죠. 무기 수출 비롯한 방산 같은 경우는 특성상 자금 융자 등의 정부가 이렇게 보증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이 현재 모두 공석인 현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을 가지고 이제 폴란드 관련된 정부가 방한을 무기한 연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일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방산 관련된 무기 수출 계약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만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방위사업청의 입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걸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폴란드 정상이 24년 12월 중에 무기수출 계약과 관련된 한국을 방문 타진했다는 기사 내용은 또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폴란드 정상은 24년 10월 방한 일정 중에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한 바가 있고 계엄 전후 무기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폴란드 측 정상 또는 주요 지휘자들의 방한 관련 논의와 계획은 아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산됐다 이야기는 그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잔여 물량 공급 계약이 24년 12월 목표였으나 불발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는 폴란드의 도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출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K9 자주포 천무 2차 이행 계약은 24년 11월 말 발효되었고 잔여 물량 계약은 폴란드 측 계획에 따라 25년 말 또는 26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은 뭐 근거 없다. 그리고 K2 전차 2차 계약 이행 계약은 24년 내 계약을 예상했지만 폴란드 현지 생산 방안 등의 계약 조건이 1차보다 많은 점들을 고려해서 양측이 계속 협상 중이다. K2 전차 2차 계약은 현지 생산을 요구한다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무기 수출 계약 서명을 위한 한국 측의 정부 이사가 부재인 상황
입장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어떤 오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기사는 뭐 보도 정정 자료를 통해서 오늘 방위사업청 입장은 상당히 이것을 부인하는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 방산업종들이 아랫골을 달고 주가들이 좀 다시 오장 들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너무 자극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방위사업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낼 정도라면은 사실 근거해서 좀 기사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기사죠. 그래서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올 때는 뭐 글쎄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기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 입장은 단호하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일단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뭐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 2025에서 참석해서 일단 로봇 분야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젠슨왕 CEO와 협업을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로봇 등의 피지컬 AI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로봇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과 같은 하드웨어 탑재되는 AI로 챗GPT 등의 지능과 연산에 필요한 AI와 달리 물리적인 활동, 이동 시 필요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CEO도 CES 2022에서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로봇은 확실한 미래다. 그래서 가사 노동 해방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LG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초기 버전인 AI 에이전트 Q9을 2, 3월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연말께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반려견 비슷한 어떤 로봇 이런 부분도 반려 로봇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각 그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나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계도 되어 있고 LG전자는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스라든지 그다음에 로보스타 뭐 이런 쪽도 주 연계가 되어 있고 포스코나 SK온, LS 일렉트릭 등도 이렇게 로봇 관련 회사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 이것도 한번 참고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젠 RMN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급등을 했죠. KNR 시스템이라든지 SPG,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 클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하이젠 RM이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보입니다. 닥터 K님께서 말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면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목이 잠기고 갈라지고 있다고 말씀 주시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는 다시 화장품입니다. 오늘 일부 화장품이 급등을 나타냈죠. 아이패밀리 SC, 그 다음에 오늘 뭐 펌텍 코리아 이런 종목도 괜찮았고요. 마녀공장, 파미셀, 애니젠, 바이온 등의 화장품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는데 다울투자증권에서 역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4분기 낮아진 시장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중국 수출 증가로 인한 실적 성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올해 1분기부터 선크림 판매를 위한 리스타킹이 기대된 시기이기 때문에 1분기부터 분기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좀 쉬었지만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선크림 관련된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증권에서 한국 콜마는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했죠. 오늘 주가는 좀 쉬었습니다만 충분히 주가가 지금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5년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 위주로 주목받았던 국내 화장품 업종들이 색조 화장으로 조금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다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 색조 화장품 수출은 7억 7,600만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24년 색조 화장품의 수출은 7억 7,600만 달러로 전년비 26% 증가를 보였는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중국 수출액이 2억 7,700만 달러로 전년비 12% 중국도 성장을 했고요. 대미국 수출 또한 8,800만 달러로 전년비 59% 견조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대미국 화장품 수출액은 약 2,960만 달러로 전년비 141% 성장했기 때문에 대미 수출도 상당히 좋고 중국도 회복하고 있고 특히 색조도 기초 화장품과 더불어서 색조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월간 기초 화장품 수출액 추이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짙은 그 갈색 실선이 보일 겁니다. 짙은 갈색 실선이 보이면 3개월 평균도 보시면 지금 30% 정도의 성장률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검은색 실선 같은 경우는 YY 성장률인데 이것도 40에서 20% 정도까지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 성장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 표 보면 색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기초고요. 그 다음 색조 화장품 수출액 추이인데 24년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색조 화장품의 수출액이 근 3년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튀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의 성장도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지금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전지 올해 시제품 공급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주가 일부 반응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젠스랑 CEO가 조기 상용화 일축 발언 한 15년 정도 이상은 걸리고 30년은 걸릴 거다. 양자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급락하면서 오늘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